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저께 발표한 조국이 차기 대통령 대선 주자 3위랍니다. 3위. 이것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볼 텐데요. 녹화하기에 앞서서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댓글에 험한 욕이나 또는 섬찟한 말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말은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말로 쓰셔도 충분히 의견이 전달되고, 그리고 제가 팩트를 근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강하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서 의견을 내주시고, 고고TV의 구독자, 시청자분들과 의견을 나누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섬찟한 말을 써봐야 잠깐 몇 초 만에 카타르시스만 되지 크게 진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조국이 차기 대통령 대선 주자 3위랍니다. SBS가 칸타코리아하고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여론조사를 했어요. 여론조사의 제목이 내년에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거로 조사를 했답니다. 왜 내년 당장이라 그래요? 지금 당장이라고 조사를 한번 해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내년 당장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어느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 여기 함의는 뭔가 하면은 제가 볼 적에는 내년 총선이 끝나고 또는 총선 전후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이런 함의가 전 있다고 봐요. SBS가 왜 이런 조사를 했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유독 SBS만 조사를 했어요. 그죠? 아마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을까, 좌파들이 어떻게 결집을 할까, 그리고 문재인 반대 세력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하고 아마 궁금했나 본데, 이거는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 이 조사 결과가 이낙연이가 15.9%, 황교안이가 14.4%, 조국이가 7.0% 나왔답니다. 한 달인가 몇 주 전보다 2.6%가 상승했다 그래요. 조국의 지지율이. 심각한 일이죠.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그죠? 지금 조국의 사태가 일파만파가 아니라 완전히 폭탄같이 터지고 있어요. 오늘도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를 갖다가 긴급 체포를 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데 좌파 문파들의 결집력은 아주 놀라울 정도로, 충격적일 정도로 조국이를 갖다가 보호한다는 사실을 요번에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조사에 의해서 1위는 이낙연이고 2위는 황교안이고 3위가 조국이다. 조국의 지지율이 유승민보다 높고 이재명보다 높다. 이런 걸 보면 뭐를 하냐면은 조국의 지지율이 이재명 빠들도 엄청나게 많죠. 이재명 빠들도 몇백만 될 거예요. 근데 이재명을 능가했다, 조국이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은 언론에서 이렇게 합니다. 조국 지지층의 빅픽처다. 큰 그림을 그렸다. 조국 지지층이. 얘네 큰 그림 잘 그립니다. 조국 지지층, 문파 지지층들은 큰 그림 잘 그려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안희정에 대해서 빅픽처를 그렸고, 그 다음에 경남지사 김경수에 대해서 빅픽처를 그렸고, 이재명에 대해서 빅픽처를 그렸고, 그죠? 그 다음에 박원순이에 대해서도 박바들도 있어. 다른 박원순이 얘네도 빅픽처를 그렸어. 뭐다? 안희정도 날라갔고, 이재명도 날라갈 위기고, 김경수도 날라갔다. 그러면은, 얘네가 이제 다른 사람을 내세워야 되는데, 없어. 진짜 없습니다, 지금. 더불당에서 차기 대권 주자는 싹 몰살당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몰살당했지,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더불당의 내분과 더불당 내부의 투쟁으로 해서 음모론으로 제거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적에는 이거 국민에 의해서 퇴출당한 거예요. 국민이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얘네들이? 386들이죠. 안희정도 386, 이재명도 386, 김경수도 386, 조국도 386. 얘네들 다 국민들에 의해서 다 퇴출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남은 게 조국이에요, 조국. 조국이 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다음 집권은 무망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불당과 문파들이. 그런데 이낙연이가 남았죠.
근데 이낙연이는 문재인의 적자가 아니에요. 이낙연이는. 그래서 이낙연이가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만약에 이낙연이가 더불당 대표로 나와가 대표 주자로 나와서 재집권을 한다 그러면 이낙연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을 쳐버려요. 상식적으로 문재인과 조국이 이런 상식이 비상식적이고 몰염치고 말이죠. 국가를 파괴한 사람이야.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면 이날 다 쳐버려. 그래서 이낙연이는 전라도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차기 주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더불당 애들이나 문재인이나 청와대나 얘네들이 문빠들이나 극자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을 못 넣는 이유입니다. 조기를 못 넣고 조기를 끝까지 지키려는 이유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기는 날아간다. 그죠? 한국당만 재징배해가지고 황교안도 위험해요. 황교안이 지금 대세론을 갖다 얘기하나 본데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왜? 내가 내려놓겠다 해야지 사람들이 모이지 자기 건 안 내려놓고 통합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황교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2년 반 남은 내년 대선에 2년 반 남은 현 시점에서는 누구도 대선 주자를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종편 자주 보지 마세요. 종편은 그 앵벌이 그 패널들입니다. 진영에 갈려가지고 자기 얼굴을 팔고 강연 다니고 유튜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종편에 나오는 친구들은 매년 나와. 한 10년 나오는 애들도 있어. 5년 나오는 애들도 있어. 나와가지고 그냥 막 짓거려. 맞는 게 보면 뒤에 가서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종편 많이 보지 마십시오. 차라리 정론지를 읽으세요. 조선일보 같은 거. 한겨레도 괜찮습니다. 한겨레도 좌파인데 개중에 쓸만한 기사가 꽤 나와요. 한겨레도. 제가 한겨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한겨레 창간할 때 30만 원을 냈어요. 30만 원을. 대학교 다닐 적에. 그 당시 대학교 등록금이 30만 원이었어. 한 달 등록금 30만 원을 내가 당시에 알바해가지고 한겨레를 지원했어. 그 당시에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이 한겨레를 갖다가 창간하길래 근데 한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한겨레가 완전 쓰레기가 돼버렸어. 현재 한겨레를 지탱하고 있는 애들이 동아일보 출신 기자가 아니에요. 386들이 다 장악해 있다고 한겨레는 더 이상 지지 안 합니다. 저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조국 지지층, 즉 문시족들의 빅픽처다. 조국이를 살리고 조국이를 차기 대선 주자로 만들려는 게 그래서 요번에 3위로 끌어올려 놓은 거야. 그런데 이게 문재인 살리기인데 이 문시족들이 스스로 정당성을 부정하고 정의를 부정하고 그죠? 공평과 평등을 부정하는 이것들을 보면 안쓰럽다 못해지 혐오스러울 정도일 거예요. 국민들은 혐오스럽다고 이런 걸 보면은. 어거지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실금 조작 들어가고 맘카페 동원돼가지고 쫙 인터넷 장악해버리고 그죠? 그리고 저도 며칠 전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밤새도록 그걸 갖다가 방어하느라 미칠 뻔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 애들이 어거지로 갖다가 문재인과 조국이를 갖다가 옳다. 얘네는 정의다 하고 지금 밀어붙이는데 되질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서운 거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참 지독하다, 무섭다, 두렵다 하는 느낌도 받아요. 3040의 맘카페와 3030의 노빠들, 문빠들. 얘네들은 절대 안 흔들리고 강력히 지금 지지하고 있죠. 정의도 필요 없다. 평등도 필요 없다. 공정도 필요 없다. 조국이야 문재인만 살리면 된다. 차기 집권을 갖다가 한국당에만 안 넘겨주면 된다. 3040이 지금 최고의 투표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 흔들린다는 거죠. 전라도하고 3040이 안 흔들리고 문재인을 갖다가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어요. 그죠? 조국이도 마찬가지고. 이 3040과 전라도는 조국과 문재인을 한 몸으로 봐 일심동체로.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는 것이죠. 혐오스럽고 두려워. 이리 공포스러울 수가 없어.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고 정치가 이렇게 됐나. 이게 좌파 집권 플랜이 아직까지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이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 세력과 근데 한국당이 하는 거 보면은 되질 않아 저래가지고는. 그래서 윤석열 지금 대타로 뛰고 있는데 윤석열이 조국을 꺾어줘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은 조국이의 오촌 조카 조 씨를 갖다가 검찰이 오늘 아침에 긴급 구속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걸 말 맞추기다.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하는데 두고 봐야 됩니다. 꼬리 자르기인데 뭐하러 지금 그걸 해? 그럼 늦게 들어오라 그러지. 안 그래요? 검찰과 조국이하고 협잡을 했다면은
늦게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안 하지. 그리고 녹취록도 나왔다. 조국이하고 말 맞췄다. 증거인멸 다 했다. 그래서 들어와서 지가 뒤집어 씌려 그런다. 조국이 오촌 조카가 조범동이가. 근데 왜 검찰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특히 윤석열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의심을 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수 있어요? 한국당에도 의지할 수 없어. 윤석열 검찰에도 의지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뭐가 돼? 우리 국민이. 폐허가 되죠, 폐허가. 그래서 종편에 나오는 애들이 그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한심하다는 거예요, 쟤도. 밀고 당길지는 확실히 밀고 당겨주고 한쪽으로 몰고 갈지 몰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입장이에요. 그럼 윤석열이 검사도 못 믿겠다. 윤석열이 검찰도 못 믿겠다. 한국당도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짜증이 나는 일이죠. 이런 걸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사이비 우파가 많다니까. 사이비 우파가 많다니까. 자,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핵심 하드는 뭡니까? 총선과 대선에서. 물론 문재인의 종북 성향, 문재인의 외교 참상도 있지만은 경제예요, 경제. 그럼 조국이한테 경제를 맡기면 될 것인가 하고 국민들이 생각하겠죠. 이 조국의 사모펀드가 어떻게 되든 하여튼 조국이는 뭐로든지 걸려들게 돼 있다니까. 걸려들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안 틀릴 겁니다. 99.99%가 조국이는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모든 정황 증거가. 그러면은 조국이가 자기가 사모펀드 기획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퉁쳐버리려고 그랬어. 대한민국 경제를. 제가 바로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태양광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퉁쳐버리려고 그랬어. 이런 애가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 어떤 국민이 찬성하겠어요? 아무리 여론몰이가 들어가고 조 씨와 문빠들의 문재인이 빅픽처를 그린다 해도 국민이 그래 만만한 게 아니죠. 응? 여기서 댓글을 하나. 자, 그 전에 이제야 저는 뭐 알았고 옛날부터 이제야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대통령을 뽑았고 이런 어이없고 형편무인증행의 인간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이런 게 또 차기 대통령을 하려 그런다 하는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중에서 떠도는 말들이 많죠. 차라리 이러려면은 조국이 말고 정경심이가 대통령 대 차기 후보. 그죠? 정경심이가 조국이보다 더 실행력, 장악력, 가족 서열, 그리고 저항성 이게 더 우수해 내가 지금 보니까. 조국이하고 SNS 질이나 하지만은 얘는 뭐 페이스북도 하고 직접 변호인을 14명이나 꾸리고 말이지. 대단한 친구 아니야 정경심이가. 차라리 정경심을 찍지 문빠들은. 자, 시중에서는 이런 말이 떠들어요. 문재인스럽다, 문재인 같다 하는 게 최대 치욕적인 말입니다. 2년 반 전부터. 근데 새로운 신조어가 났죠. 조국스럽다. 조국이 같은 것이 이런 게 시중에 지금 떠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보고티브였습니다.